네, 썰픽입니다. 2위부터 보시죠. 이준석의 춘천 닭갈비. 당 윤리위 징계 후에 전국을 돌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어제는 춘천에서 2030 당원들과 닭갈비를 먹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이 징계 처분을 수용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면서 윤리위 판단에 대해서 따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한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해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윤리위는 대법원 유죄 판단을 받은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자, 1위 보시죠. 권력의 사유화, 반드시 대가 치를 것.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 측근들이 임명된 것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탄핵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협치 의지가 있냐며 거대 야당의 오만함이라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일단 간단하게 강원도에 간 이준석 대표 얘기부터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본인이 이제 경선 공천할 때 단식 농성을 했었는데 그때 이 대표가 이불을 갖다 줬대요. 국회 앞 농성할 때. 그래서 고맙다고 홍삼을 저렇게 주고 활짝 웃는 모습입니다. 홍삼을 받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윤리위에 김성태 전 의원, 염동열 전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대법원에서 형사 확정 판결을 받은 분들에 비해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더 무겁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글쎄요, 이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형평을 잃은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지금 윤리위에서는 심지어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좀 잘 못 믿겠다라는 식의 이제 피드백까지 내놨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갑니다. 저희가 민주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지점들이 사법부의 판단조차 인정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 때나 이럴 때 대법원의 판결까지 뭐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던 것들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래서 탄핵됐다. 그러면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이런 얘기들 강하게 좀 상당히 강한 어조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뭐 대부분의 원내대표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 뭐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대부분 이제 인사 문제였습니다. 뭐 예. 장관들 낭만 문제 그리고 뭐 박순애 교육부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음주운전하고도 장관이 된 문제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나왔던 문고리 육상시라고 해가지고 검찰 인사들이 지금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이제 들어간 거 문제 그리고 뭐 최근에 또 검찰 인사 2명이 뭐 파견돼서 대통령실에 일하는데 전 그 해명을 보면서 놀랐어요. 행정 전문가고 회계 전문가여서 한다. 아니 예. 검찰에만 행정 전문가와 회계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있는 회계 전문가, 검찰에 있는 행정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이 대통령실에 있어야 일이 돌아간다. 국정이 운영이 된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인사 스타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나랑 일해본 사람, 검찰에서 일해본 나랑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위주로만 자꾸 채택을 해서 쓰고 있고 또 특히나 지금 사적 채용의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까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이 진짜 정권 초기에 가장 지금 정권의 어떤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고 가는 모습 아닌가 우려됩니다. 예, 뭐 그 인사 논란은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권력이 사유화돼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처럼 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처럼 말도 안 되는 그 비선 실세가 등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사유화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빌미가 한두 개씩 지금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임기 초반에 이런 일들이 좀 불거진 것을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다행으로 여기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지금 수석들 그다음에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들 수백 명이 근무를 하고 있을 텐데 이분들이 어떤 경로로 어떤 능력과 어떤 검증을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자체 내부에서 좀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또 터져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자체 내부의 점검과 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이거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난번에 안정권 씨 누나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봐도 적절치 못한 채용이죠. 유튜버 누나요? 그렇습니다. 5.18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일에 같이 했던 사람을 능력 있다고 캠프에서 일했으니까 데려온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 뚜렷하게 말도 안 되는데 국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인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때그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지모 씨인가요? 이분 그 6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과거에 있었던 우 사장의 아들과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적이냐 공적이냐는 그 기준만 가지고 볼 부모 게 씨는 아니라 그 검찰 수사관의 아들 말씀이신가요? 강주시장 후보였던. 강주시장 후보. 그것만 보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적성에 맞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경력이나 그 과거의 그 성과들이 실제로 그 업무에 맞는 것인지를 따져보고 특별 채용에 하자 없이 제대로 됐으면 그것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총무비서관 이정도 비서관 임명한 거 그 당시에는 뭐 말이 많았습니다. 뭐 시기 하나도 뭐 이 직원들에게도 나눠주지 않을 만큼 깐깐하다부터 시작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분 이제 기재부에서 온 분이고 사실 기존의 청와대 멤버들과 별 교류가 없던 분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 거죠. 이분이 그렇게 좀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었는데 방금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윤재순 비서관 한 사람 총무비서관을 두는 것도 모자라서 이분 이제 대검 운영지원과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3급이었어요. 1급으로 파격적으로 올려서 채용하는 것도 이상했는데 이번엔 검찰 수사관 2명을 더 파견받아서 이 문제를 같이 담당을 한다는데 공교롭게도 대검 운영지원과장 시절에 소위 말하는 그 174억 원 특활비 논란인 일대 이제 주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도 똑같은 대통령실이죠.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금전 출납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검찰 출신 수사관들에게만 맡긴다? 글쎄요.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일일까요?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예.